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입니다. 자,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누죠. 뭐 네. 이준석 대표가 뭐 사실 좀 인터뷰를 좀 들어보면 우리 천기 누설에서 뭐 털도사님 지적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단순히 조수진 단장하고 뭐 트러블이 생겨서 뭐 사퇴하고 나가고 했을 것 같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은 윤석열 후보랑 갈등 문제가 아니냐 했는데 오늘 잠시 인터뷰했던 거 좀 조금 들어보니까 탁자를 2번 쳤다 그러고요. 한 번 치고 간 게 아니고 탁자를 2번 치고 첫 번째는 조수진 뭐 단장 얘기였지만 뭐 반발 뭐 이런 거지만 두 번째는 이제 후보의 뜻이니까 받아들여라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본인이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가만히 보면 네. 자, 김건희 씨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선대위 차원에서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든 뭐를 하든 네. 이거를 정권을 갖고 할 수 있으면 다시 정리가 가능한데. 그렇죠, 그렇죠. 접근 불가잖아. 그렇죠. 접근 불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충돌이 빚어지는 거고. 네. 문제는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접근 총로가 윤석열 후보니까. 후보인데 윤석열 후보가 그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또 그것도 아니고. 전혀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 하다가 그냥 꽝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딱 그 얘기를 지금 했고요. 뭐 저는 딱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들고 뭐 제가 분석한 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준석 예. 대표가 제가 분석한 건 나이가 뭐 나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나이가 뭐 나이가 어리고 적고 뭐 많다 하더라도 그 직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것 같고 네. 후보랑 뭐 얘기 잘 안 되는 거 또 뭐 윤핵관 얘기도 하긴 했는데 윤핵관 뭐 장제원 의원을 지적을 했어요. 그 선대에 개입해서 윤석열 후보랑 연결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어떤 실망감과 무력함을 느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해라. 이 사태의 본질이 뭐냐? 네. 그러면 자, 김건희 의혹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중심 없는 행보, 네. 중심 없는 대처. 네. 저는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혼선과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지금 허위 경력 관련 이 사건 이 건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제대로 된 지침, 제대로 된 어떤 그게 없다 보니까 결국 사태까지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그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딱 네. 그건데요. 오늘 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느닷없는 돌변. 아하. 누구? 윤석열 후보의 후보겠죠. 느닷없는 돌변 네. 이야기인데요. 한번 봅시다. 일단 전개 과정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21일에 동아일보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그 지면에 공개된 건 어제 22일이었지만 그렇죠. 21일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영분이란 말 쓰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 김건희 씨의 등판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그 김건희 씨가 정치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집권하면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고 네.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어제 중앙일보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영부인 호칭 쓰지 말자 제2부속실 폐지하자 이 얘기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의견, 그러니까 영부인 뭐 호칭 폐지나 제2부속실 폐지 이 그런 의견도 다수가 건의를 했는데 당시엔 수용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해요. 건의는 했는데 수용 자체가 그럼 없었다. 건의 주체가 누구겠어요? 선대위겠죠. 그렇죠. 선대위에서 했겠죠. 그럼 수용 주체가 누구예요? 윤석열 후보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가 증언하고 뭔가 지금 배치가 되는 거죠. 안 맞죠, 조금. 안 맞지? 네, 좀 안 맞죠. 여기에다가 네. 하나만 더 제가 사례를 추가를 하겠는데요. 이양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네. 한겨레 기자에게 19일 날 했던 이야기예요. 요걸 제 기사 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당내에서는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내세우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선대위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당내에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안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네.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코멘트를 했어요. 네. 언제? 19일에. 그러면 이양수 수석 대변인의 이런 그 대답에는 윤석열 후보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것도 이양수 수석은 그 후보 대변인이에요.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날 그 네. 19일에 요 제2부속실 폐지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는 보도를 한겨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바로 이날 갑자기 집중적으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익명의 관계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한겨레에서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실명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윤석열 후보는 최소한 19일 오후까지는 제2부속실 폐지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19일 지금 보면 19일 오후까지는 이건 안 된다. 이거 뭐 제2부속실까지 어떻게 폐지하느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그 정도로 미안할 뿐이지. 그러다가 21일에 급선회에서 네. 제2부속실 폐지뿐만 아니라 영부인 호칭 금지까지 들고 나와요. 그렇죠. 이틀 상간에. 자, 그러면 19일 오후에서 21일 낮 시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오늘의 초점인데 네. 이게 바로 느닷없는 돌변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를 캐기 위한 단서인데 이 빈 시간 가운데 비어있는 시간에 두 개를 채워야 돼요. 네. 하나는 17일 오후로 가겠는데요. 네. 이 17일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때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당사 기자실을 찾아서 A4 용지를 꺼내서 읽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이른바 사과했어요. 대국민 사과라는 네. 거잖아요. 이유야와 불문하고 뭐 이러저러해서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상식.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네. 이게 17일 오후였어요. 네. 금요일 날. 네. 그리고 20일 오전에 가면 네. 선대위회에서 그 문제의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월요일. 그런데 네. 결정적 계기는 조수진 당시 공보단장이 윤석열의 뜻이라고 하면서 뭔가 전달했다는 이게 이제 계기였다라는 거고 윤석열 후보의 뜻이라고 하는 게 도와주지 않아서 섭섭해하더라. 그렇죠. 요 얘기도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요거라는 거잖아요. 네. 자, 이것까지 조합을 하면 대충 흐름이 나오는. 자, 흐름을 한번 짚어주십시오. 저는 조금 알듯말듯한데 정리를 네. 한번 다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제가 볼 때는 17일 오후였어요. 17일 오후 사과. 윤석열 후보는 뭔가 이게 사과냐 아니냐 뭐 얘기 맞춰서 사과라고 쳐요. 치고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사과까지 했으니까 자,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양분 현상이 발생해요. 양분된다. 한쪽에서는 네. 우회를 선택을 해요. 아하.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2부속실 폐지라든지 요 얘기가 나오고 20일 날 김종인 총괄이 김건희 씨 등판 안 해도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 제가 엊그제 그렇죠. 청기년설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흐름인 거예요. 우회 방법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19일 날 여러 언론의 제2부속실 폐지 이야기가 당안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도 그렇죠.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17일에 윤석열 후보가 대국민 사과를 했으니까 더 이상 김건희 씨를 등장을 시키지 않는 게 아하. 차라리 이거를 그러니까 잠재우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회로를 택해서 이렇게 가자. 장막 뒤로 가리자. 한쪽에서는 방향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돌파를 선택했어요. 정반대 돌파의 방법을 선택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 이준석 조수진 충돌 과정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 예. 교수 출신 의원들에게 아하. 성명을 발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아하. 시간 강사 채용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 앞에서 막 열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맞다. 이런 집단 성명을 내달라고 이게 단톡방에서 이야기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18일에. 네. 그때 18일에 단톡방에서 교수 출신 의원들이 그런 성명을 내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18일이래요. 그게 17일 대국민 사과 바로 직후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구는 누구의 요구였습니까? 윤석열 후보 쪽의 요구였어요. 그렇겠죠 아마도.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내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고 여기에다가 교수 출신 의원들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라고 해버리면 돌파해서 그냥 유예만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 방향이 완전 다르게 두 가지를 잡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둘 다 윤석열 전 후보 뜻이라고 보이긴 한데. 그런데 갑자기 19일에 또 뭐 제2부속실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네. 또 안 움직이는 거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뭐 이건 뭐야? 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죠. 여기서 바로 19일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그러니까 연출이 되는 건데 네. 여기서 결국은 20일에 충돌이 예고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정리를 하면 윤석열 후보의 가슴에서 양가적 감정이 교차를 했던 거죠. 그렇죠.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 17일 내가 대국민 사고를 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진정세를 보일 거야. 여론이 진정세를 보일 거다라고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주말 동안에 뭐가 터졌습니까? 뉴욕대, 삼성미술관. 네. 이게 주말에 터지면서 다시 의혹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당혹감이 난 거예요. 기대감이 당혹감으로 변질이 되면서 막 교체를 하는 거 복잡해지는 심사가 복잡해져요. 네. 두 번째, 자신은 대국민 사고를 하면서 진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팔짱 끼고 있어. 거기다가 오히려 나의 부인 김건희 씨를 뒤로 장막 뒤로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면서 가리려고 해. 그러면서 격을 떨어뜨리려고 그래. 제2부속실까지 폐지하자는 얘기를 해. 그러면 김건희 보기를 뭘로 보는 거야?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라고 하는 배신감. 네. 당혹감과 배신감이 교차를 하는 거죠. 두 개가 참네. 이런 게 결국은 20일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이중적 태도를 나왔다. 그러네요. 아니 잘 보세요. 네. 19일 날 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 뉴욕대 연수를 간내 만에 막 할 때 뭐 사진 찾아서 올리고 본인이 했어요. 사진 조각을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다면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해명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시간 내 가지고 사진 찾아갖고 자기가 SNS에 올렸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의원들보다도 뉴욕대 의혹에 대한 적극 방어에 나선 게 이준석 대표였는데 대표였어요, 사실은. 맞아요. 이준석 대표를 들이받아 버리잖아요. 네.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얼마나 모순되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막 화를 내고 있는데 화를 내면서도 그 화를 내는 대상이 주장했던 제2부속실 폐지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지금 태도이고 행보예요. 딜레마네요. 이거 되게 이중적이고 뭔가 되게 모순된 행보를 지금 보이고 양가 있다. 감정이 지금 갖고 있네요,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런 이중적 태도는 윤석열 후보의 종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종잡을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이 상황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두 개 다 지금 가려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보이네요. 막 감정은 치받아 올라오는데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 차분 머리가 식혀지면서 뭔가 딱 냉정하게 뭔가를 선택을 못하고 여기 찔렀다 저기 찔렀다고. 그러다 보니 대표까지 지금 나가버린 상황입니다. 선대위에서. 상황이 이렇게 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경위이고 경과이고요. 자 그러면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분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뭐 경위가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제2부속실 폐지, 영부인 호칭 폐지를 꺼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 방안은 경위가 어떤 경위로 받아들였든지 간에 그러면 좋은 방책이냐, 네. 묘수냐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제가 볼 때는 악수 중에 악수를 악수 중에 악수다. 최악의 수다. 예. 왜 그러냐면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욕적이에요. 이 카드는. 모욕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을 모욕하는 카드예요. 이게 근데 모욕한다고 볼 수 있다니. 왜 그러냐면 예. 국민을 조삼모사에 등장하는 원숭이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이건 모욕적이에요.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이다. 왜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예, 예. 드리냐면 제2부속실을 없애고 영부인 호칭을 안 쓰면 그래서 그냥 대통령 부인일 뿐이라고 하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의 어떤 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의혹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검증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따라올 거라고 설정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렇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거라는 어떤 지적을 뭐 저는 풀 게 뭐가 있어요. 맥락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적이요.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부인인 김건희 씨의 어떤 그 격을 떨어뜨리면 검증의 어떤 그 온도도 떨어질 거다. 그다음에 온도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감각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모욕적이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기만적이라는 건데. 기만적이다. 네. 제기된 의혹은
자리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근데 방법이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은 영부인이 되는데 영부인에 걸맞는 지금 당신은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도덕성을 갖추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도 어쨌든 간에 얘기가 지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해법은 뭐냐면요. 그래? 자격이 그래? 그러면 그 자격에 맞게 자리의 격을 그러니까 떨어뜨리면 되죠. 이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네. 자리 자체를 떨어뜨리면 그러면 되잖아요. 자리 사이즈를 그러니까 저기 방석 크기를 조금 줄이면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기만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기만적이다. 그러니까 국민을 그러니까 모욕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기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네. 이걸 통해서 부각되는 게 뭔지 아세요?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자신의 지금 트레이드 마크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잖아요. 공정 상식. 근데 네. 공정과 상식이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요. 공학과 꼼수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공학과 꼼수가 부각이 된다. 이게 결국은 자기를 옥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수 중에 악수라는 거예요. 풀어주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말 뭐 알고 이렇게 막 고의적으로 한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분석하는 제가 아까 거니까요? 그랬잖아요. 예. 불안정한 상태에서 집어들었다. 불안정하다.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수용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느닷없는 돌변이라고 했잖아요. 네. 느닷없다는 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숙고가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심사숙고가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잘 봐요. 그러니까 충돌 사태가 빚어졌어요. 충돌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화가 나 있었어요. 마음이 되게 안 들었어요. 그렇죠. 질렀어요. 질렀는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도 질러요. 음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까? 사건의 발단이 됐던 그 원인, 네. 김건희라는 요인, 이거부터 일단 정리가 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그 총괄이 얘기했던 거 그냥 일단 받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김종인 총괄한테 그립력 높여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아 뜨거 해가지고. 이야,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주는데 통찰력 최고다. 다들 공감을 저도 오늘 보면서 뭐 이걸 정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왜 저럴까 같기도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그만둔 것까지 다 연결이 되네요. 김종인 위원장도 쉽지 않다라는 말도 연결이 되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윤석열 후보의 가장 아픈 부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흐름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최소화해야 되는데 윤석열 직계 쪽에서는 두 가지. 윤석열 후보가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파워에 대한 과도한 믿음. 이걸로 하면 됐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확 잡을 수 있어. 그래서 나왔던 게 교수 출신 의원들의 집단 성명. 하면서 돌파. 그런데 이준석 대표나 뭐 그러니까 반개로 논다면 김종인 총괄까지도 그거 갖고 될 것 같냐? 그걸로 이게 사태가 봉합이 안 될 것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뒤로 물리고 뒤로 물리고 격돌. 그러니까 사실 원조는 요쪽인가 요쪽이 원래 공학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김건희 리스크 관리를 공학적으로 했던 건데 기분 나쁜 거지. 기분 나쁘죠. 아니, 하다가도 기분이 나빠지는 쉽게 하면 이게 문제 뭐냐면 방송에서 그러니까 우리 둘이 방송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 문제가 발생해. 박지훈 변호사의 말 때문에 그러면 제가 박지훈 변호사 때 지금부터 그냥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부터 마이크 끌 테니까 말하지 마.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싫겠어요? 안 하죠. 저는 그리고 카메라 잡지 마. 저는 그러면 안 합니다. 저는 아예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은 것 같네요. 이야, 참 놀랍습니다. 분석이 놀랍고 많은 분들 댓글 주시면서 김종배님 통찰력 최고. 아저씨 오늘따라 섹시하다. 되게 논리적이다. 천기누설 매일매일 해주세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좀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죽이세요. 매일매일 하기에는 우리 모털도사 많이 힘드시고요. 일주일에 2번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많은 분들 댓글 주셨는데 오늘 니트 색깔이 밖에서 보면 비슷한데 뭐 비슷하진 않고. 저는 회색 계통이고 이거 아주 아주 약한 연두 계통. 머스터드 색깔이나요? 이게 뭐 이런 느낌이고요. 자, 홍준표 나와라 이런 얘기도 다시 또 나왔고. 홍준표 의원도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해버렸죠. 이젠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YH님은 일자리 앱 얘기 어제도 나왔던 얘기죠. 이것도 사실 적게 보이진 않는데
아마 지금 1학년, 1, 2학년 졸업할 쯤 나올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니까 당신의 발언이 더 놀랍다라고. 아니 이거를 저희 집에도 애가 둘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알바 관련 사이트 있잖아요. 네. 자기 올려가지고 뭐 계속 연락 주고 받고 뭐 지금 난리가 아니던데. 네? 아니 지금 널린 게 사이트고 앱인데. 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저도요. 저는 1990년대 얘기를 아니 타임머신 타고 구인구직 사이트가 등장하게 도대체 언제인지 무슨 말씀? 이럴 것 같아요. 언니 전화기로 네. 사진도 찍고 전화기로 돈도 뽑을 수 있어. 아니 저는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내가 이제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다니고 하면 특성이 된 이게 딱 전산 처리돼 갖고 네. 그런데 어떤 그 영역의 어떤 직원을 뽑고자 할 때 자동으로 연락을 그건 또 자동으로 연락으로 이런 앱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또 말이 안 되죠. 저게 어떻게 가능한 그거는 또 하게 되면 전체주의. 그게 아니더라니까. 또 그런 얘기면 더 무서운 얘기예요. 전체주의예요. 그게 우리나라 정보를 모든 국민을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자, 오늘 윤장모 장고증명서 위조 1심 선고 오늘 선고 아닌데. 있죠? 오늘 선고 맞대요. 구형 아닌가요? 아니요, 선고라고 하던데요. 예. 장고증명 위조 1년 구형했나요? 근데 박변 예언은이라고 질문. 전 집행유예 나오기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실형 나온다? 왜냐하면 지금 사건 땅건이 지금 또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예언 또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싫어요. 싫은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두 건이 지금 한 건이 또 실형 3년이 났던 거 있다고 2심에 그러면 이것도 그 판사가 기본적으로 8개월에서 10개월 주는 경우가 많아요. 1년까지 다 안 준다 하더라도. 형량까지 지금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뭐 윤석열 후보의 장모 누구 떠나서 그냥 저희 변호사가 이제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병합시켜 달라고 요청 많이 하는 건데 요즘 봐야 될 있잖아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박변 얼수무당의 이 통찰력이 대단하셔가지고.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소환조사 빼고는 다 맞추셨어요. 에이, 또 그러신다. 우리 모털도사님은 윤석열 후보 출마 빼고는 다 맞추셨어요. 청기누설에서. 그만하자. 그러니까요. 그만합시다. 네. 제일 중요한 걸 틀리셔가지고 출마해서 지금 이김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많은 글들 주셨는데. 저는 이게 오늘 박봉전님이 방송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진심일까? 아니라면 변명한다고 그들도 참 고통스럽겠다. 전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 사실 저렇게 인터뷰하는 게 참 맞나 안 맞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방송에 하는 입장에서 나와서 얘기해 주는 게 고마운데 당내에서는 또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러겠죠. 근데 진심이 많이 좀 보여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뭐 또 시선 집중 또 아마 곧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저번에 자맹할 때하고는 지금 달라요. 완전 행보가 달라요. 다르죠. 완전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는 만약에 선대위로 돌아갈 여지가 있고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인터뷰 안 하죠. 안 하죠. 아마 오늘 지금 아침부터 아마 저녁까지 인터뷰 수십 개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네. 또 그 인터뷰가 또 다른 분란이나 또 다른 문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준석 대표는 저는 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생각도 듭니다. 한번 보죠. 네, 한번 보고요. 자, 이건 무슨 카틀레아님인데 국민의힘 내 신당 창당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네요. 이준석 대표가 직접 한 말 오늘 한 방송에서 아마 이건 얘기했나요? 그런 거 아닌가요? 새시대 준비위원회라고 띄웠잖아요. 네.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도대체 왜 띄웠느냐? 그것도 선대위 조직 체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윤석열 후보 직속으로 별도 지금 기구잖아요. 그러면서 뭐 새시대를 준비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 그것도 뭐 6개 분권과 만들어 놓고.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윤석열 당을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이 여의도 일각에서 있는데 아마 그 얘기를 아마 이준석 대표 오늘 또 이 얘기도 했나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하여튼 이준석 대표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자, 라비님은 김종인은 국민 조롱하지 말고 사실대로 알려주세요. 김건희 실사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자꾸 뭐 소문만 좀 하는 거고 또 송영길 대표처럼 또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는지 또 싶기도 하고요. 네. 이정훈님 얘기. 종배형이 혹시 윤핵관이냐? 속마음과 전략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시핵관입니다. 그게 뭐죠? 시선 집중의 핵심 관계죠. 그거 확실하죠. 시핵관. 우리 박변도 시핵관입니다. 네. 저는 제2핵관.
제 입이의 핵심 관계자. 시선집중의 최고의 트렌드이신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 어제 급빈층은 자유도 모른다. 어제 제가 어떤 지인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내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뭐 부유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자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내일 방송에서 좀 다뤄주세요. 이거는 저는 헌법에는 기본적인 얘기예요. 모든 시민혁명이 뭐 부유한 사람이 했나요? 그 자유를 갈구하는 거는 뭐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떤 의도로서 했는지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오늘 또 이준석 대표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 자기가 만약 있었으면 그래도 뒤에 가서 좀 변명을 한다든지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 지나가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유권자층의 소집단을 계속 규정을 하잖아요. 왜 그러죠? 급빈층이 문제고 청년층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이게 결국 표 떨어지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무슨 이득이 될지 이런 얘기를 뭔데 헌법을 9번이나 쳤을 거 아니에요. 헌법 1차 시험.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더 이상 하면 제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네. 네. 자, 청기누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또 내일은 언중 6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또 인기가 있는 코너입니다. 언론 얘기도 뭐 계속 해야 되니까. 답변은 이제 빨리 끝내고 또 이제 뛰어서 이제 짤짤이 쉬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보내드리도록. 예, 청기누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